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료전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폭스바겐이 수소 연료전지 차를 이제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럼 그 과연 거기서 개발하는 어떤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 어떤 타입이고 또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폭스바겐 그룹은 이제 세계 2위의 자동차 제조 회사인데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판매량이 이제 860만 대를 차지하고, 이 중에 전기차는 45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EU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25%로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2,500억 유로, 그 다음에 세후이익은 한 154억 유로로 상당히 이제 이익률도 높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폭스바겐 브랜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급차로는 이제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두카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람보르기니와 이제 포르쉐가 있는 이런 형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 2위 OEM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친환경 차량의 이제 개발 로드맵을 보면은 이제 2050년까지 뭐 다들 그렇지만 이제 넷 카본 뉴트럴, 즉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킴의 이제 친환경 차량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주로 전기차 위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5.1%였는데 올해는 한 7, 8% 정도 될 것이고, 2030년대까지 전기차 비중을 전체 판매량 중에 50%를 달성하겠다는 꽤 이제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많이 팔리는 것들이 이제 ID 버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트론, 그 다음에 ID4라는 이런 차량들이 현재 팔리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출시될 걸 보면은 이제 에어로라는 것도 있고, 포르쉐 이마칸, 그 다음에 ID 라이프, 그 다음에 트린디티라는 이런 어떤 4세대 자율주행차 와 결합된 그런 그 전기차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New Hydrogen Car that travels 2,000 km with a single tank. 그 탱크 하나로 2,000km를 이제 가는 수소차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조금 이제 과장이 들어간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에서는 이제 폭스바겐은 배터리 그 전기 구동에 완전히 이제 전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데, 허나 이제 그 폭스브루크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즉 연료전지도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크래프트 베르케 튜브라는 요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SOFC 타입의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추론한 특허에 대해서 이런 그 기술들이 엿보인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래프트 베르케의 설립자인 샤샤 퀸이라는 이 분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흘렸는지 아니면은 그 우연찮게 이 기술이 이 특허가 이제 발견이 됐는지 그건 이제 알 수 없지만, 일종의 하나의 그 홍보 차원으로 우리가 연료전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그 기획적으로 이렇게 내보낸 것 같고요. 그래서 크래프트 베르케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그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 즉 SFC 기술을 이제 개발한 회사고요. 기존에는 뭐 현대나 토요타나 다 이제 PEMFC, 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자동차용으로 사용한 데 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FC, 즉 고체 전해질로 된 고온에서 작동하는 그런 연료전지를 이제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 이게 큰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PMFC 같은 경우에 이제 폴리머 물질을 쓰기 때문에 이제 가습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 가습기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물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SFC 경우에는 작동 온도가 600도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우에는 한 7, 8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고온에서 작동하므로 이런 가습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라믹 물질이므로 훨씬 더 어떤 그 내구성 면에서 유리하고 또 이제 백금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가격 저감의 어떤 그 가능성이 훨씬 그 우수한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자동차가 이런 PMFC가 아니라 SFC로 개발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이제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도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전뿐만 아니라 이퓨얼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퓨얼은 그 수소를 가지고 어떤 다시 액체 연료를 만드는 그런 그 연료를 의미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그 인공적으로 합성한 그 메탄올 같은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퓨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연료 다변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굳이 수소 충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이퓨얼이나 혹은 CNG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범용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가 어떤 걸 개발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한번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SFC 타입의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hydrogen into electricity with an extreme high efficiency. Our German fuel cell technology offers a much cleaner and more efficient alternative to lithium-ion batteries for long-term sustainability concept. 그러니까 리튬 아연 배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장점을 내세우고요. The entire system will be just 1/3 of the weight and cost of a lithium-ion battery EV. 그러니까 무게도 훨씬 가볍다.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무게도 가볍고. And global warming by creating the lowest carbon footprint mobility concept worldwide. 네,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의 그 SFC 스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 튜브가 이렇게 쭉 그 배열돼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수소를 공급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에어를 공급해서 에어는 여기 그 튜브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수소는 이 튜브에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튜블러 타입의 어떤 연료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그 각각의 튜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스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SFC 타입 그 스택에서는 이제 플래너 스택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플래너 타입의 스택이 아니라 튜블러 타입의 스택에서는 이런 그 실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특히 고온에서 작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링 재료가 우리가 구하기가 힘든데 그런 실링에 관해서 상당한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튜블러 타입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컴팩트하게 이걸 조밀하게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스택의 파워가 500와트고 그 다음에 112V 그 다음에 850도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이 실링을 잘하면 이제 온도는 그 상온과 다름없겠죠. 그래서 바깥쪽 온도는 이제 35도. 그래서 이제 850도니까 이제 옥시전이 투과하는 그 SFC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탈 시스템 효율이 65%에서 한 85% 되니까 PMFC 같은 경우에는 한 40% 중반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50% 정도가 이제 성능이 개선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한다면은 마일리지가 한 50%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게 맞죠.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운행 거리가 한 현재 마일리지가 미라이2 같은 경우에 한 850km 정도 됩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그럼 만약 동일한 어떤 수소 탱크 용량을 썼다면은 한 1200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2000km는 사실 조금 이제 과장이 되어 있던 것 같고요. 물론 수소 연료 탱크의 크기를 키우면은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뭐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한 2000km는 좀 과장이고 한 1000km, 한 1200km 정도가 적정한 그런 마일리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efuel을 만드는 그 과정인데요. efuel이라는 게 이런 그 CO2를 포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CO2와 수소를 가지고 이제 만든 연료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CO2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이제 친환경 전력을 쓰고 이제 물을 분해하면은 그린 일렉트롤리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린 수소가 나오는데 이 그린 수소와 이 CO2를 이제 결합을 해서 이 efuel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fuel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가솔린도 만들 수 있고 jet fuel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 모빌리티 연료로 쓰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는 CO2가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다시 이 efuel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현재 넷제로의 개발 방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에서 출하는 특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2022년 1월 20일 날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올 초에 이렇게 알려진 특허인데 이 출원인이 이제 폭스바겐과 이제 크래프트베르크의 이제 공동 출원이 된 그런 특허라서 두 회사가 이제 뭐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은 Fuel Cell Stack, Fuel Cell Apparatus and Fuel Cell Vehicle이라고 해서 연지 스택을 가지고 뭐 자동차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스택 기술에 대해서 뭔가 그 정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스택을 가지고 이걸 자동차에 적용하는 일종의 하나의 스킴에 대한 그런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이 있는데 이 스택을 연료전지가 이 스택 모듈 박스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스택 모듈 박스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comprise a plurality of media conduit 해가지고 이런 어떤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런 연결 부위가 있고 이 연결 부위를 이런 자동차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미디어 컨듀가 있는데 이 미디어 컨듀를 이제 이런 스프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왜 이런 스프링이 필요하냐면은 이 SFC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물질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동차에 진동에 의해서 이 스택에 이제 크랙이 갈 수가 있고 충격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이려고 이 스택을 일종의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런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진동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의 어떤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특허로는 이 크레스베르케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 마이크로 튜블러 SFC 기술에 대해서 추론된 이제 특허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튜블러 기술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온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전부터 한 20여 년 이상 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머티얼한 그런 기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티늄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나노 레이어를 이제 입혀서 조금 이제 성능을 개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퀵 스타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30분 이내, 물론 이것도
상당히 그 자동차로 치면은 어, 그 온도를 일단 그 성온을 시켜야 되니까 동작 온도까지 800도 부근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그 단축하기가 훨씬 이제 쉬운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튜브 자체가 워낙 이제 작기 때문에 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승온하기가 쉽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멀티플 사이클링이 가능하고 즉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즉 온오프를 계속해도 자동차 같으면 이게 이제 버텨줘야 되니까 이런 그 내구성의 그 상당히 이제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연료 다변화 fuel flexibility가 이제 좋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e-fuel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탄올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혹은 뭐 CNG 같은 것도 다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범용성이 큰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과 이 연료전지 플랫폼을 이제 같이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퓨어셀 컨스트럭션 킷을 이제 MPE 모듈러 플랫폼 일렉트릭이라는 요 MPE 플랫폼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500만 대의 그 전기차들이 이 MPE 플랫폼을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MEB 해서 모듈러 일렉트릭 컨스트럭션 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우디와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 이상의 하나의 그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이라는 이 PPA 플랫폼도 역시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MEB를 통해 가지고 이 포르쉐가 개발 중인 이제 PP뿐만 아니라 그 B 세그먼트급 즉 폭스바겐 파사트 같은 이런 B 세그먼트 그 어떤 전기차들도 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보다 훨씬 이제 가볍고 또 그 마일리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럭셔리 투어링 차량의 이제 무게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응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뭐 현대와 연료전지 기술 특허 교환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현재 그 초소형 연료전지를 탑재한 이런 럭셔리 SUV를 현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이제 프로타입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폭스바겐이 여전히 이런 그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완전히 그 전기차로 가는 건 아니다. 하나의 FCVE도 이제 옵션으로 현재도 이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특이할 점은 이 기존의 PEMFC 타입이 아니라 이제 SFC 타입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튜블러 SOC 스택 기술을 가진 독일의 어떤 중소기업과 이제 공동 개발 중에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백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 저감이 훨씬 더 용이한 그런 기술이다. 그렇지만 물론 아직 해결돼야 될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현재 그 스택이 한 500와트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차용으로 이제 하려면 최소한 50kW 이상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아직까지는 이제 한 100배 정도의 어떤 그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와 이제 포르쉐에서도 이런 현재는 이제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 대세이지만 FCEV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제 빠르면은 2026년 이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은 이제 배터리 자동차에 치중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제 미래 기술로서 이런 연료전지 차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은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PEMFC가 연료전지 차량의 어떤 그 프로타입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보다 나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건 이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과장이 되어 있죠. 우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수소 연료인 차량으로 한번 충전으로 2,000km를 간다라는 건 사실 현재 기술로는 아직까지는 좀 그 무리인 상황인데 그렇지만 조금 계속 이제 효율이 올라가고 또 수소 충전 기술도 이제 발전되고 하면은 물론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한 10년, 20년이 흐른다면은 그런 날도 이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는 이런 그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작은 이제 스타트업들도 분명히 이제 할 일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빌리티 쪽이 큰 어떤 그 대기업 위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까지 굉장히 좀 험난한 그런 여정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도 이제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